요 근래 댓글창에 갑자기 난리 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뭐 기대가 커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예전에 이런 파동을 보면 야, 이 파동은 무슨 규칙이 있을 텐데. 봄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데 파동도 무슨 그런 규칙이 있지 않을까? 도대체 파동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궁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알았고, 엘리어트 파동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이 파동은 어떤 파동인지. 그래서 막 크게 법칙이 있다. ABC가 있고, A, B, C, D, E가 있고, 또 임펄스가 있고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도 없어요. 그냥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뭐 그 정도예요. 글렌 닐리 책을 보면 그래도 글렌 닐리 그 아저씨는 양반이에요. 많이 알려줬어요. 그 전에 있는 책들에서는 몰라서 안 알려줬는지, 아는데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닐리 아저씨는 많이 알려줬어요. 터미널에 대해서 글렌 닐리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 없죠. 정말 많이 알려줬어요. 근데 글렌 닐리 책대로 하면 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 것도 많아. 근데 책 실컷 다 보고 나서 안 맞는 거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글렌 닐리 책에서. 그래서 글렌 닐리가 뭐 틀렸네, 맞네, 뭐 그걸로 파동 카운팅하면 안 되네 말들이 많죠. 근데 저는 그분만큼 엘리어트 파동에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그분 덕에 저도 파동 카운팅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 글렌 닐리는 파동 임펄스 최대치가 2.618, 터미널 최대치는 1.618 그래 써놨어요, 책에. 근데 오파 절단 나는 거 보면은 2.618 넘어갔을 때 난다고 돼 있어요. 아니 최대치가 2.618 넘어가면 안 된다며. 근데 오파 절단은 왜 2.618 넘어가면 절단이 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야말로 창과 방패 아닙니까? 무슨 창과 방패는 현실에서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다가 파동 카운팅이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이래 보다 보면 이거는 그냥 삼각형이에요. 이게 삼각형으로 보이면 해결이 안 돼. 삼각형일 리가 없거든. 다음 전부 다 삼각형이게. 임펄스는 어디냐 이거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동을 분석을 하다 보면 또 조금씩 보여요. 근데 그래도 다 몰라.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모르지. 제가 무슨 매화나무 가지 꺾어서 참새 다리가 언제 부러질지 맞추는 소광절 선생처럼 그렇게 이 공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참 소광절 선생은 참 부러웠던 분이긴 해요. 제가 한때 많이 부러워했던 분인데, 소광절 선생 그 일화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요, 옛날 중국의 송나라 때 사람인데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답니다. 천재. 그래서 뭐 노노맹자부터 시작해서 주역까지 사서삼경에 다 통달을 했는데, 주역을 다 통달한다고 해서 정계를 잘 뽑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역사상 정계를 가장 잘 뽑았던 분이래요. 이 소광절 선생이라는 분이. 소광절입니다. 그분 이름이. 소년급제 벼락 출세를 한 거죠. 천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출사를 해가지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초야를 치르고 나서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또 부러뜨려가지고 점을 칩니다. 내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될란가 싶어가지고 이제 점을 친대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또 부러뜨려서 보니까 애가 잘 생겼구나. 잘 자라네. 그러면 그 애의 또 후손은 어떤가? 또 점을 치고 또 점을 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다 별 탈 없이 잘 자라는구나, 잘 사는구나 했는데 7대손까지 딱 가니까 갑자기 7대손한테서 역적의 누명을 쓰고 이게 손이 끊기는 그런 전개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 이제 전개를 뽑아가지고 찾아대요, 이분이. 그랬더니 누명을 쓴 거라, 자기 7대손이.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그 7대손의 누명을 심사하는 판사,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이제 그 판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대대손손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 누명을 쓰게 되거든, 이 편지를 누구한테 갖다 주라, 아무개한테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큰 며느리한테 계속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7대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칠대손이 며느리가 이제 큰일 났거든. 이 역적에 이 누명을 쓰고 이 집안이 다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편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거기에 언제 이 아무개한테 그 판관한테 아무개 판관한테 이 편지를 전달해라 하고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당연히 칠대손은 이제 영모죄로 잡혀 있으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전달을 못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큰 며느리한테 이제 내려가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칠대손의 며느리가 그 판관한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관한테 찾아가서 그 편지를 주니까 판관이 뭐 칠대손이니까 30년 잡으면 20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소광절 선생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저 소광절 선생 그 칠대손 며느리가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 판관이 그런 귀한 편지를 내가 여기서 받을 순 없다. 그래가지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멍석을 깔고 편지를 받아요. 이렇게 귀한 편지를 주셨냐고 하면서 편지를 딱 받아 드는데 있던 집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집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소광절 선생이 준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제 내가 자네 목숨을 구했으니 자네도 내 칠대손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게 하고 편지에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칠대손의 억울함이 뭔지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판관이 그 영모죄를 풀어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주역 공부는 했지만 점은 치지 말자. 소광절 선생만큼 점을 칠 수 없으면 괜히 긁어부스럼 식자우환이다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미래가 궁금하면 소광절 선생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아직 안 계세요. 소광절 선생이. 미래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서 주식시장의 소광절 선생을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의 파동을 카운팅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미래를 알려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파동 카운팅을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동 공부를 하다가 찾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연장터미널을. 그래서 너무 힘들게 엘리어트 파동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라 가지고 파동 카운팅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그 시절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도 나중에 얼굴 모르는 고마운 누군가가 한번 되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천에 옮긴 게 유튜브 영상 올린 거고요. 유튜브에 영상 한 50개만 올리고 그냥 끝내 카운팅한 거 50개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냥 또 공부하다가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보면 알 수 있겠지 싶어서 그냥 50개 하다가 지금 그게 10월 며칠이었나요?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린 게. 첫 영상을 올린 게 10월 17일이네요. 2023년.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10월 17일이니까 이제 뭐 한 달 있으면 첫 영상 올린 지 1년 되는. 근데 파동 카운팅을 하면서 이제 연장 터미널을 알았는데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제 나름으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는구나 했던 게 틀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 그냥 알려드리려고 시작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마감이 잘 안 돼.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파동 카운팅 안 되는 거 카운팅한 거 알게 돼가지고 알려드리려고 그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마감이 어찌 되는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파동 카운팅 틀리고 수정하고 하는 게 그래 욕먹을 일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여기 있는 오초봉 저는 못 찾았어요. 왜? 못 봤거든요. 여기 생긴 거 보면은 오초봉으로 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냥 올라간 것 같이 여기에 터미널 만든 거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WXY라고 했다가 ABC라고 했다고 난리입니다. 근데 WXY와 ABC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안 고칠 수가 없죠. 고쳐야죠. 근데 그분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은 안 하고 WXY를 ABC로 바꿨다고 난리칠 일입니까 그게?
나 정말 기도 안 차요, 기도. 아니, 파동 카운팅이 없으면 이게 ABC인지 알 게 뭡니까? 이게 어디가 W고 어디가 X고 어디가 Y인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른다니까요. 이게 무슨 파동 카운팅이야 하는 사람도 있죠. 모르겠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가 이제 ABC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가 이렇게 AB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가 ABC고 여기가 그래서 ABC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피보나치 찍어보는 거는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피보나치 찍었더니 1대1 나왔는데 여기 피보나치 찍었더니 이 ABC는 1대1이 안 나오네. 그러면 피보나치 모멘텀이 조금씩 줄어드네.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파동이 이렇게 되면은 모멘텀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하면서 아는 거지. 그나마 지금 파동 카운팅 하면서 보이드 되는 거 찾아내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은 연장 파동의 그 오류를 조금 줄여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거 수정한다고. 아니, 수정을 해야지. 그럼 수정을 안 합니까? 틀린 거는 수정을 해야지. 일단은 여기는 파동이 일단 마감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 2, 3, 4, 5에 5파를 시작점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마감되었다고 보면 여기가 ABC죠. 근데 ABC를 했고 지금 얼마 안 내려오죠, 얘가. 그러면 ABC 했으면 얘가 마감이 돼야 되는데 마감이 안 되었을 수가 있는 거죠. ABC 했으면 마감이 돼야 되는데 마감이 안 됐다. 이것도 전에 ABC 하면 마감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감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마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들 다 압니까? 알게 된 거 알려드린다고 시작한 공부방인데 다 모른다고 난리치면 그거 참 난감한 거죠. 저는 아는 거를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ABC가 됐으면 마감을 할 수도 있고 마감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마감이 안 됐으면 ABC를 기준으로 삼각형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는 일단 이 파동,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터미널에 대해서는 되돌림이 올 거다. 이 전체 파동 ABC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고 이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이 올 거다. 이것도 뭐 책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찾은 거지. 제가 찾은 걸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 0.5 정도는 보통은 오더라. 이게 또 그 다음 파동으로 이어지는 거는 인 경우에는 ABC로 쓰였으면 C파는 618 이상은 되돌림이 오는데 이게 ABC로 쓰이고 그 다음에 파동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파동이 만약에 터미널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리딩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파동에 대해서 또 터미널이 나오면 리딩으로 쓰이는 거라.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0.5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돌림이 온다고 봤을 때 현재 움직이는 파동을 보면 여기 연장 파동도 보이드 된 거 몇 개 보이시죠? 보이드 됐어요. 전에 같았으면 이거 다 연장 파동 보이드 안 되고 살아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보이드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보이드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ABC 해서 A, B, C로 내려오는구나. 그리고 연장 파동 만들고 또 연장 파동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터미널 나와서 마감하고 그래서 여기 5번 파동이 한 번 더 남았구나. 그러면 여기 1, 2, 3, 4, 5 내려왔으니까 터미널이 내려오면 터미널 한 번 아니면은 삼각형으로 마감을 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얘는 결론적으로 ABC니까 다시 파동을 올릴 수도 있겠구나. 얼마 안 내려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직 얼마 안 내려왔잖아요. 382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0.5 근처까지는 일단 올 거다. 0.5, 556 이 근처까지는 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물론 0.5 안 오고 올라가는 놈도 있더라고요. 삼각형이니까요. 삼각형은 규칙이 없습니다. 삼각형은 아놈입니다. 근데 0.5 안 오고 올라가면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보통 0.5에서 5, 6 정도 오더라. 근데 반드시 0.5로 와야 되냐? 0.5 안 오고 간당간당하게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테슬라도 그랬고 비트코인도 그랬어요. 그러면 0.5 정도 온다는 게 틀린 거냐?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거지. 0.5 온다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와? 시비를 걸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환장하는 겁니다. 0.5 근처까지는 옵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니는 뭐하러 이거 유튜브 방송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하노? 많은 경우에 0.5에서 5, 6 오니까 그렇게 파동을 보고 카운팅을 하면서 놀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A, B, C, D, E가 될 수도 있고 A, B,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근데 다행히 파동이 마감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A, B, C 아니면 A, B, C, D, E 삼각형. 표준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지그재그나 플랫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 A, B, C입니다. 그럼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 맞추냐? 못 맞춰요. 맞출 수 있으면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못 맞추니까 저한테 그 맞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 맞출 재주 없어요. 다음 파동 나오는 거 보고 카운팅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자, 이제 현재 파동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이 ABC로 올라가다가 마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삼각형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A, B, C 했던 게 A, B, C, D, E로 진행을 한다. 그럼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렇게 그냥 될 것 같다. 뭐 내피셜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를. 만약에 이 5번 파동이 이렇게 A, B, C로 A, B, C, D, E가 되면 5번 파동의 마감이 삼각형이 되면 이 삼각형이 파동의 마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이 파동 마감하고 A, B, C로 마감하고 나서 다시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삼각형은 파동의 끝자락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5번 파동의 마감이 삼각형이 되면 이 파동은 X파동은 ABC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삼각형 또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나오면 제가 또 틀린 거예요. 근데 합리적인 예측은 하고 살아야지. 파동 카운팅을 하면서 그냥 카운팅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삼각형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파동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삼각형 나오고 나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기본적으로 오겠지만 그 이상으로 되돌림이 올 수도 있다. 이 파동이 마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보는지 설명을 하잖아요. 이유를. 삼각형이기 때문에. 5번 파동의 마감이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X파동은 ABC로 마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에 삼각형으로 했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얘는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여기서 얘가 마감을 하고 이 파동에 대해서 되돌림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W,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ABC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 드렸죠. ABC가 나올지 ABCDE가 나올지 모른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쉬워. 반반인데 그것도 못해? 못해요. 하실 수 있는 분 하세요. 저한테 그걸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저는 못하니까. 저는 ABC, ABCD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저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파동이 여기서 A, B, C, D, E가 나오면 여기서 마감일 거다. 그게 아니고 얘가 이 파동을 되돌림을 해버리면 이 파동은 마감한 거다. A, B, C는. 그럼 되돌림이 얼만큼 나올지 봐야 되는 거죠. 이 파동 되돌림만 왔다가 나가면 5파가 마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파동 되돌림 왔다가 가면 이 파동 마감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이 앞에 게 W, 그 다음 파동이 X, 그 다음에 Y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냐? 몰라요. 그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건 모르고 되돌림 보고 판단합니다. 요만큼 되돌리고 다시 넘어가면 삼각형이 진행되는구나. 만약에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왔다가 넘어가면 WXY로 가는구나 하고 카운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카운팅 데이터 다 드리잖아요. 카운팅 해놓은 거 제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운팅 했던 거 일단 다 드려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라고. 맞는 건 맞고 또 틀린 거는 비나테 당신 이거 틀렸어요 하고 얘기하면 제가 또 수정을 합니다. 파동 카운팅을 하는 주된 목적이 현재의 위치,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목적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릴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